1995년 레알 마드리드 회장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하게 된 이 남자는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활약하던 플렌티노 페레즈입니다. 대학 시절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훗날 ACS 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경영 방침과 사업 수완으로 세계 최고의 건설회사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스페인에 있는 명문 대학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도 페레즈의 경영 철학에 대해 가르칠 만큼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페레즈는 2000년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었고, 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당시 구단의 경영진들의 문제점들을 거세게 비판하며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을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페레즈가 로렌초 산스 회장을 제치고 회장직에 당선이 될 때 그의 데뷔를 함께 빛내주었던 마스터피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하던 슈퍼스타 루이스 피구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었죠. 팬들은 페레즈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이적을 본인이 직접 성사시키며 그 유명한 갈락티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듬해 2001년에는 유벤투스로부터 지단을, 그리고 이견이 없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호나우두까지 영입하며 말 그대로 은하수와도 같은 네임드 선수들을 데려오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수놓았습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간 팀의 가치와 선수들의 퀄리티에 만족하지 않고 2003년에는 데이비드 베컴까지 영입하며 활용 점정을 찍게 되죠. 페레즈의 경영 철학은 단순히 슈퍼스타를 데려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수익을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이적 시장에서 생겨나게 될 리스크까지 전부 고려하는 운영이었죠. 안정적인 넷스펜딩으로 구단의 채무도 안정화시키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돈만 많다고 아무나 운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진짜 경영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레알 마드리드 하면 떠오르는 백색의 유니폼과 깃을 세운 멋진 슈퍼스타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신성한, 늘 한 단계 위에 있는 팀의 이미지로 고착되면서 오늘날까지 모든 선수들의 드림클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락티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쳐내긴 했지만 이름값에 비해 팀의 성적이 받쳐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고의 결승골로 기억되는 지단의 발리 슈팅으로 인한 우승은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을 황홀하게 만들었지만 리그에서의 성적은 아쉬웠어요. 무려 은하수라고 불리우며 지구를 수호하는 지구방위대에게 외계인의 침공은 늘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페레즈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구단 운영은 나름대로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짙은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실려있는 공격진에 비해 수비진은 매우 아쉬웠고, 이런 화려한 공격진을 구성하는 건 모두 슈퍼스타들. 이러한 선수단을 장악하는 감독을 찾기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선수단 내에서 주급의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에 불만을 가지고 팀을 떠나는 선수도 생겨나게 되었죠. 루이스 피구를 시작으로 많은 초대형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쓴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생각하면 완벽한 경영자인 페레즈에게도 축구라는 종목은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일기는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지속되는 팀의 성적 부진 때문에 페레즈의 입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2006년 페레즈의 사임과 함께 찬란했던 마드리드의 축구도 잠시 그저 평범한 축구팀으로 전락하는가 싶더니 3년 뒤인 2009년 당시 회장이었던 칼데론의 여러가지 구설수들로 인해 회장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이 자리에 페레즈 회장이 다시 들어가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영광의 갈락티코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고포와 함께 말이죠. 두 번째 갈락티코의 시작은 카카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습니다. 이어 사비 알론소와 벤제마를 영입하게 되었고, 우승 청부사 무리뉴 감독을 내려오며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라리가에는 축구에 미친 남자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었고요. 외계인이 떠난 자리에 이제는 신계에서 온 어린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정상을 차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에는 세혈관이라고 불리우는 3명의 조합을 가지고 과르디올라식 티키타카의 주입을 통해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조합이 있었죠. 미드필더 내에 있는 지역을 장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상대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으로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에 맞서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까지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락티코의 재건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주어지는 비기어에 대한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탄생한 갈락티코의 정점을 찍어줄 트로피 말이죠. 이때까지도 당연히 최다 우승의 새 주인공이자 챔피언스리그의 터줏대감은 마드리드였습니다.
공격적인 영입으로 다시 한번 실력 있는 슈퍼스타들이 즐비해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승 DNA라는 말을 입에 담기에는 단 2% 정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